특장애 진단 시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특장애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특장애는 왜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대뇌 피질, 기저핵, 시상을 연결하는 경로에 이상작용을 하면 특장애가 나타납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증상 발현의 30%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뇌의 구조 및 기능적인 문제가 특장애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안, 예민, 긴장, 분노 등의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 사회 환경적인 부분은 특장애를 심하게 만들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가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질환이 특장애인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증상을 상기시키거나 참아보라는 식의 대처는 아무 효과도 없고 특증상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기간 증상을 참을 수는 있어도 참는 기간이 끝나면 억눌렸던 증상이 확 심해지거나 이런 압박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숨어서 특증상을 표출하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특장애는 한약으로 잘 치료됩니다. 한방에서는 뇌기능도 오장의 기능과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뇌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치료도 있지만 한방에서는 대상자의 전체적인 몸 상태를 고려해서 억간산, 소시오탕 가미방, 시오게지탕, 감맥대조탕, 백호탕 같은 처방들을 많이 씁니다. 이 처방들은 틱을 잘 치료할 수밖에 없는 특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뇌신경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약재와 근육의 과긴장이나 경련 및 통증을 완화하는 약재들이 이상적으로 조합된 구조이지요. 그 중에서도 뇌신경 흥분을 낮춰주는 약재인 시호, 근육 긴장과 경련을 완화해주는 작약, 뇌질환의 특효라고 부를 정도로 고유한 치료 영역을 가진 조구 등이 핵심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재 외에도 특장애를 보이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한약재로 구성된 한약 처방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특장애라고 해서 같은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나이, 체질, 증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요. 즉, 뇌의 이상 신호뿐만 아니라 몸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신호를 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한약 처방은 반동 현상이 없습니다. 보통 특장애를 양약으로 치료하다가 약을 끊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동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약은 복용하다 끊을 때 나타나는 반동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특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는 ADHD,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특히 한약 치료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한약 치료를 통해 특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같이 치료되며 전반적인 몸의 체력과 컨디션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약 치료와 함께 3가지 생활관리법을 병행하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틱 증상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증상에 대한 관심은 틱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증상을 보일 때 개입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아이가 예민하다면 어른들의 눈빛만으로도 자신의 증상을 의식한다는 것을 간파하기 때문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틱 증상에 대한 관심은 아이 스스로 자신의 틱 증상을 반복적으로 의식하게 하면서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꼭 노력해 주세요. 두 번째, 아이를 향한 관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스트레스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도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오래가게 하는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공부죠. 만약 학습 부담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잘 살펴보신 후 아이가 힘들어하는 공부는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뤄둔 공부는 치료 후에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극적인 영상 피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스마트폰 끊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죠. 다양한 형태의 영상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딱 끊기는 힘들 수 있지만
운동 등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취미 활동을 늘리면서 최대한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가벼운 일과성 틱장애라면 위 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상 발현이 오래되었거나 심한 경우라면 반드시 한약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를 병행해야 치료가 잘 됩니다. 틱장애는 한약으로 잘 치료되는 질환입니다. 만약 증상이 보이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